새아빠는 나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얼굴 한 번 굳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새아빠의 모습이 결코 반갑지 않았다. 서문현이나 서문진의 행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땐 가장 먼저 호통을 치시는 분이다. 잘잘못을 따지는데 엄격한 새아빠가 나를 감싸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애정에서가 아니라 타인이 남에게 향하는 동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새아빠가 쌍둥이 형제 앞에서 나를 싸고 돌면 돌수록 나는 타인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와 돌연 집을 나온 후 향한 곳은 엄마 친구인 윤정이모네였다. 윤정이모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인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새아빠에게 연락을 할 방도가 없었다. 일단은 잘 있다는 연락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 왔다. 게다가 엄마는 아까부터 지치고 힘든 기색이었다. 나야 둘째치고 당사자인 엄만 얼마나 괴로울까. 일단은 엄마부터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연락은 아침이 되면 하기로 했다. 무작정 윤정이모가 알려준 방으로 엄마를 끌고 들어가 눕혔다. 나도 옆에 누워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엄마 그새 정말 많이 말랐구나. 나쁜 사람들. 엄마? 어디 갔지? 5시? 엄만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엄마! 우연아, 새아빠였다. 늘 단정하던 새아빠의 옷차림이 달라 보였다. 마구 헤쳐진 셔츠, 그리고 그 위에 아무렇게나 걸친 코트. 하지만 가장 낯선 것은 표정이었다. 한 번도 내게 저런 무시무시한 표정은 보인 적이 없었는데. 왼쪽 뺨이 뜨거웠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시 고개를 바로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난 이미 새아빠의 커다란 팔에 안겨 있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세게 하는 새아빠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때려서 미안하다. 네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연락도 안 되고.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니를 집안으로 모셔다 드리고 쫓아나왔더니 그새 온데간데 없더구나. 연락이 닿는 곳은 모조리 다 뒤져봤어. 아마 수명이 10수년은 줄었을 거다. 저 사람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아내이기도 해. 연아, 너는 저 사람 딸이기도 하지만 내 딸이기도 하단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새아빠는 나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색한 느낌에 틈을 노려 빼내려고 했더니 더욱 세게 줄 뿐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할머니도 쌍둥이 형제들도 지독하게 싫다. 그러나 어쩌면 나를 더욱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나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새아빠의 동정이었을지 모른다. 가족이 누군가에게 안락하고 견고한 성지라면 나는 그 외곽에 있는 사람 같았다. 나를 그 외곽에 둔 건 엄마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는 할머니와 쌍둥이가 아니라 새아빠였다.
어찌나 세게 맞은 건지 아직도 얼얼한 왼쪽 뺨에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아랫배에서 뜨거운 감각이 끓어오르며 울컥 뭔가가 치미는 느낌도 들었다. 절대 친하지 않은 나와 새아빠. 그래도 나는 이제 외곽이 아니라 성 안에 있다. 비록 그 자리가 출구 쪽 가장 끄트머리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모한 가출이 일단락되었다. 기말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새 학교로 전학한 뒤 첫 시험인데 성적이 떨어지면 새아빠가 걱정할 것 같아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독서실에 틀어박혀 공부했다. 오랜만에 같이 공부할래? 유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유진인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전학 온 후 바람잘 날 없는 집안 때문에 그간 연락을 잘 못했다.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답장을 보냈다. 오랜만에 와보는 유진이네 집. 화려하고 드넓은 새아빠네 저택에 비하면 훨씬 크기가 작았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꽉 채워진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오연아, 너 연락 한 번 없고 말이야. 잘 지낸 거야? 잘 지내기는 할머니랑 형제들 등살에 죽어난다고. 근데 오연아 너 백원그룹 전학 간 거라며? 내가 말 안 했나? 나 이것도 담임쌤한테 들은 거거든.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치, 넌 진짜 은근히 무신경하다니까. 미안해. 앞으론 연락 자주 할게. 알았어. 아, 맞다. 근데 너 학교 다니면서 백원고의 명물 형제들은 봤어? 백원고의 명물? 그래, 백원고의 명물. 백원고 하면 다들 얘네 이름부터 떠올릴걸? 설마 너 또 네 꽃미남 리스트인지 뭔지 거기에 있는 남자애들 얘기하는 거야? 얘는 내 리스트에서도 완전 탑 랭킹에 있는 애들이지. 나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아, 눈은 도대체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아름다운 걸 누리는 건 인간의 권리야. 너도 가끔은 좀 즐겨봐. 그 학교에서 꽃미남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아니, 그럴 리 없어. 네가 아직 그 형제들을 못 봐서 그런 거겠지. 유진이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 대단한 인물들이긴 한 모양이다. 그치만 난 형제라면 그 재수없는 서문 씨들로 충분해. 지나치면서라도 못 봤어? 얼마나 유명한데. 오죽하면 나도 몇 번 찾아가서 봤겠냐? 둘이 쌍둥이 형제라는데 닮은 것 같진 않더라. 뭐? 쌍둥이? 물론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잘생기긴 했지. 하지만 매력은 극과 극인 게 또 묘미랄까? 형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제 중의 수제로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잘생긴 데다가 공부 잘해, 집안 좋아. 게다가 그 우수에 찬 눈빛에 시니컬한 성격이라니.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동생은 형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어. 거칠고 화끈한 성격에다가 못하는 운동이 없대. 반반은 얼굴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덤벼든 애들이 있었는데 수적으로 우세한데도 보기 좋게 깨졌다더라. 나쁜 남자에 끌리는 여심을 정확하게 저격하고 있지. 그럼 그 형제들 이름도 알아? 오, 웬일로 이름까지 물어봐? 왜? 너도 이제 관심 좀 생겨? 장난치지 말고 이름이나 알려줘. 형이야, 동생이야? 우리 연하는 어떤 타입일까? 우수에 찬 남자? 아니면 나쁜 남자?
혹시 걔네들 성이 서문이야? 어? 알고 있었네. 뭐야, 왜 모르는 척했어? 맞아, 서문현, 서문진. 늘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고 재수없는 예상은 적중한다.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잘생겼나? 다른 학교 애들조차 알 정도로? 응? 오연아, 빨리 말해봐. 넌 누구 타입이냐니까? 형? 동생? 지금 그런 걸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유진아. 갑자기 몰려오는 현기증에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쌍둥이 형제 애기 따윈 빨리 집어치우고 싶었다. 결국 난 생각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 유진이와의 공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자, 오늘은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10년대는 나랑 아는 척하면 죽는다. 이땐 말이죠. 졸리기로 소문난 한국사 시간. 꾸벅꾸벅 졸아가며 겨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쪽지가 날아왔다. 엄청난 악필로 쓰인 데다가 발신자가 누군지도 적혀있지 않으며 내용조차 무례하기 짝이 없는 쪽지.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불보듯 빤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하필이면 원수 같은 서문진과 같은 반으로 떨어질 게 뭐람. 내 얼굴에 침 뱉는 짓은 안 해. 너야말로 제발 아는 척 말아줄래? 쪽지를 던지고 나서 얼마 후 녀석의 반응을 살폈다. 쪽지를 내려다보던 녀석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다. 녀석은 곧 그것을 쓰레기가 될 만큼 마구 구겨 교실 뒤로 던져버렸다. 단순한 놈. 그러게 왜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냐고. 집에서도 아는 척을 안 하는데 학교에선 할 것 같니? 다음 시간 선생님들 전체 회의한다고 자습한대. 어이 반장, 어? 할 말 있어. 어? 응. 얘들아, 미안한데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겼어. 나쁜 일? 서문진의 시계가 없어졌대. 부모님이 외국에서 사다 주신 건데 한국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값비싼 물건이래. 시계? 그러게 간수를 잘하셔야지.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서 그걸 왜 반장한테까지 시켜서 떠벌려? 나보고 아는 채 말라고? 나야말로 너같이 이상한 놈이 아는 척하는 거 사절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게 그냥 보통 시계도 아니고 워낙 귀중품이라서 말이지. 이번 시간에 가방 검사라도 해볼까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절대로 우리 반에서 범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혹시나 하고. 전학 온 지 일주일 만에 눈치만으로 대강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반에서, 아니 어쩌면 학교를 통틀어서 서문진에게 맞서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녀석이 남다르게 재수없는 포스를 가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아이들은 모두 서문진 앞에만 서면 얌전한 강아지처럼 굴었다. 선생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체 가방 검사라니. 서문진의 입김이 작용했으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면서도 탐탁치는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반장이 딱해 보였다. 그럼 동의한 걸로 알고 왼쪽 줄부터 확인할게. 난 동의할 수 없는데. 아, 전학생 연하였던가? 오연아야. 그런데 반장,
가방 검사하는 거 담임 선생님한테는 허락 받았어? 선생님한테 말씀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전체 가방을 뒤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게다가 오늘 체육 수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 빼면 교실이 빈 적도 없는데 물건을 훔칠 겨를이 있었을까? 혹시 서문진이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반 아이들 모두를 의심하는 건 내 생각엔 옳지 못한 것 같아. 반장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쪽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서문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힘주어 호기롭게 뱉어낸 말들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이상했다. 워낙 단순한 놈이라 당장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줄 알았는데 녀석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럼 제 것만 검사해. 만약 없으면 나머진 관둬도 좋아.